기다림. 동시에 첨단 S-300 대공 방어를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나 성공하지 그건 현상에 직면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이란은 침착하게 대응하고 공격 유일한 관리들과 민간인이 상당한 분위기를 일으켰다. 이란 주경 언론은 테헤란에서 폭발을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고소한 공격이 아닌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 때문이라고 밝혔다. 몇 시간 후 이란 주경 언론은 이번 공격에 대해 간략하게만 언급하면서 이란의 방공망이 이스라엘 공격을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고 아직 안 말했다. 되겠군. 이란은 이번 공격의 영향을 국내 한계 내에서 억제하고 대중의 공포를 유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관영 타스님 통신사는 피해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며 공격의 영향을 경시했고 수도의 기자들은 시장, 교통 등 일상생활의 정상적인 장면을 보도해 공격 이후의 상황이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쓸만한 물건인지는 그러나 아직 모르겠지만.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 타스님 통신은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우려했다. 이후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이 굳이 경로가 생존에 합는 거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실현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성공하고 성공한다. 이란 도의가 있는 아야톨라 현명하지 않은 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이거는 서방의 소망 사항이겠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중요 인프라나 고유 관리를 추가로 공격한다면 이란의 강력한 반격이 촉발될 것이다. 공개된 정보로 볼 때 미국과 이스라엘 언론은 이란의 대규모 군사시설이 심각하게 해체됐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은 이를 기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테헤란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이란 전역의 시민들에게 적의 소문을 듣지 말고 국영 및 공식 언론의 뉴스에만 집중하라고 경고한 것으로만 보인다. 동시에 이란 외무부는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고 맹목적으로 비난한 것이 아니라 가자 지구와 레바논에서의 휴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온건한 신호를 보냈다. 이란의 실용주의자들은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확대되면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과 협상하려는 새 정부의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란의 현재 우선순위는 장기적인 분쟁에 빠지기보다는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란이 말로는 자유를 주장하고 행동은 자제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된다. 이러한 태도는 이스라엘의 도발에 대한 대응일 것이라 미국의 개입에 대한 위험이다. 내가 볼 땐 이 글을 쓴 사람이 수상한데? 예. 비록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이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소통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작전 전날 밤 3개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통보했고
매우 명확한 목표를 신중하게 설정해 이스라엘도 분쟁의 범위를 통제하기를 희망했음을 나타냈다. 특히 이란의 매우 민감한 핵시설과 석유의 가스시설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접근 방식은 전면전을 피하면서 강력한 공격력을 충분히 발휘하겠다는 전략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이 공개한 공격 결과가 사실이라면 비록 그들의 반격이 사전에 통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고 여전히 이란에 매우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고 다른 경제적 적대 세력들에게 군사공격 능력을 과시했다. 아랍 국가들에 대한 공동 비난의 배후. 아랍 국가들의 이란의 차분한 대응과 달리 중동의 많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했다. 아랍에미리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이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이러한 행동이 지역 내 폭력의 악순환을 약화시키고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오만과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당사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랍 국가들, 특히 걸프만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위해 이란을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하고 양측의 압축 공격이 지역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석유, 무역, 국제투자 및 공급망 보안은 이미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걸프 지역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더욱 큰 경제적 압박을 견딜 수 없다. 이번에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노선은 페르시아만을 직접 가로지르며 분쟁이 확대되면 페르시아만의 석유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운송의 생명선으로 매일 전 세계 공급량의 거의 20%가 이 채널을 통과한다. 최근 몇 년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공급망 차질,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국제 원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시장 변동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국제 에너지위원회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몇 주 안에 원유 1배럴 가격이 2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동의 안정은 산업 다각화를 통해 국내 경제를 재편하려는 걸프 협력의 6개국에 매우 중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들은 순차적으로 이란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긴장시키지 않기 위해 실제 행동에선 여전히 조심스럽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국가 재정은 안정적인 석유 수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일환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석유 수출의 핵심 통로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화물 운송의 중요한 거점이기도 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 해운 회사들은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희망봉을 우회하는 선택을 해야 할 수 있고 이는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배송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중동 석유 및 기타 원자재에 의존하는 유럽 국가 전문가들은 희망봉 주변을 우회하면 각 항해가 최소 10일씩 연장되며 이는 운송 비용이 약 15%에서 20%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돼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악화시킬 거다. 또한 공급망 지역은 제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원자재 수입이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 산업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현재 경제 회복 과정에 특히 해로울 것이며 세계 경제가 새로운 공급망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중동의 긴장 고조는 국제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역 금융 중심지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분쟁이 페르시아만으로 확대될 경우 자본시장 불안과 외국 자본 철수 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아부다비, 두바이 등 지역은 최근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지만 지역 긴장으로 인해 중동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가 하락해 매력도가 떨어지게 됐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반격을 선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가장 분노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경제 전환기에 있는 산유국들이다.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공습은 일련의 연쇄 반응을 촉발해 세계 경제가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양측이 소규모 갈등을 지속하면 유가 상승, 공급망 붕괴, 시장 신뢰도 하락이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해 지역 경제의 불안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국제 투자, 지역 개발, 세계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동의 긴장은 미국의 무반응과도 직결된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후 백악관 국가안보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행동은 이달 초 자국 영토에 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자위적 대응이라고 말했으며 미국은 이번 라운드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뭔 생각이야. 이렇게 하면 왜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아? 그래서 25일 CNN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공격에 이스라엘은 작전 전에 미국에 통보했다. 고향 델러웨어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탄압 소식을 듣고 상황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뻥까지 말라고 그래. F-35 떴다며. F-15 이상 F-35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서 좌표 쏴줘야지 기능한다며. 근데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다? 이거 누구야? 이거 글 쓴 놈 이거 누구야? 한번 이거 뒷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 이거 누구야? 이 기사는 아웃룩 싱크탱크의 원본 기사다. 아웃룩 싱크탱크의 출처와 작성자 정보를 명시해달라. 이 사람은 지금 굴 주자오이 대외경제대학 이스라엘 센터 소장, 그 다음에 리선왕 싱크탱크가 이제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주자오이 이 사람의 그 주장이 내가 볼 때 객관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네, 내가 볼 땐 이 사람도 난 이스라엘의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 그죠? 예. 이스라엘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가지고 쓴 내용으로 보이고 지금 이 서아시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다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반대쪽 의견도 들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요.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전쟁 종식을 촉구했다. 이 트럼프가 자기 취임식 날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이제 끝내라고 주문을 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이제 보도했다는 기사예요. 과연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들을까요? 네. 바이든은 우습게 하는데 트럼프를 무서워할까요? 글쎄요. 예. 자, 그들은 떠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인스크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군대 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했다. 한마디로 이제 이 해방된 지역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학대당하고 학대당하고 고통받았는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하에 숨어 있는 15명더러 당장 이 지역을 떠나서 우크라이나 내륙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